불안 자체를 직접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어. 걱정, 불안은 사실은 선택이야. 걱정이 많고 불안감이 높으신 그런 분들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다룰 수 있는 법이 궁금해요. 걱정이나 이제 불안의 대전제가 뭐냐면 자신이 무엇을 원인으로 지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원하는 결과가 있어. 그러면 걱정이 되겠지, 불안하겠지. 예를 들어볼게. 내가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붙을지 못 붙을지 좀 불안해. 비즈니스 쪽으로 만나서 이번에 딜을 성사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100만큼 했어. 시험이 100만큼 한 수준에서 나온다면 나는 붙겠지. 근데 내가 공부한 100 이상의 범위나 부분에서 시험이 나온다면 난 떨어지겠지. 여기에 무슨 불안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내가 지은 원인에 준하는 결과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난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수준의 원인을 지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몰라.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면 우리 중에서 내가 어느 수준의 원인을 지었는지 아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 정확히 모를 것 같아요. 나는 모른다고 생각해. 근데 최소한 한 가지는 얘기해 줄 수 있어. 불안하다라는 거는 자신이 지은 원인에 준하는 결과를 내가 억지를 써서 더 많이 얻고 싶은 욕심이 깔려 있다라는 건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어. 그럼 내가 원인을 얼만큼 지었는지 모르지만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불안할 이유가 없지. 걱정할 이유가 없지. 왜? 내가 100이라는 원인을 지었고 그 100 수준에 준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여기는 공정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지. 근데 불안과 걱정이 있다면 200 정도의 결과를 경험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지는 가정을 하는 거잖아. 이 가정도 넌센스인 게 네가 200 했으면 200에 준하는 결과가 나올 거고 200을 안 했으면 200을 안 한 것에 준하는 결과가 나올 건데 왜 가정을 하고 있지도 않은 불안을 겪고 있냐고. 그거는 욕심 때문인 거야. 자신의 인풋과 아웃풋을 냉정하게 인정 못하는 인과를 부정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안과 걱정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불안하려고 할 때 차라리 원하는 결과에 필요한 인풋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런 불안이 좀 사라질까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예를 들어서 나는 선생님들을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니까 선생님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첫 번째 트레이너로서 데뷔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전주에 불안이 증폭이 되니까 관두겠다고 울고불고 하는 선생님이 있어. 근데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만큼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 너가 길 가다가 다이아몬드 비슷한 걸 하나 주웠어. 근데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이모나 남편이나 이웃집 아저씨한테 이거 다이아몬드일까요? 루비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다. 왜?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려면 보석 감정사한테 가서 의뢰를 받아보면 정확하게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루비인지 뭔지 알 수 있다. 클리어 되지 않냐. 너가 트레이너 자질에 대해서도 학생들이나 너가 아니면 다른 남편이나 이모가 야, 너 자질이 없어, 자질이 있어, 그 말을 듣고 네가 불안하다면 그게 과연 정당하냐. 너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너를 훈련시킨 트레이너가 아니겠냐. 근데 그 트레이너가 너는 충분히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믿고 가면 불안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는 거야. 근데 자기 자신을 안 믿어버리는 거야. 만일에 너가 순금인데 남들이 도금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거나 걱정할 거냐고. 네가 혹시 내가 도금이 아닐까 불안할 이유가 있겠냐고. 자기가 순금인 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남이 도금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흔들릴 이유가 있겠냐고. 또는 내가 도금인데 남들이 순금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안 불안할 수 있겠냐고. 자기 스스로 내가 지금 도금이야, 그걸 알고 있어. 근데 남들이 순금이라고 하면 마음이 편해질까?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밖에 안 남았냐면 네가 걱정을 하는데 두 가지 경우수밖에 없는 거야. 첫째는 너가 너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네가 기대하는 그 수준으로 퍼포먼스가 안 나올까 봐서 걱정을 할 수 있어. 근데 이것도 넌센스. 두 번째는 네 수준이 무엇인지 네가 잘 몰라. 근데 너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너에 대해서 평가를 해줬어. 너 이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걱정하는 것도 넌센스야. 그럼 첫 번째 거로 돌아가 볼게. 자기가 생각할 때 내 수준은 50 정도밖에 안 돼. 내가 트레이너를 해야 돼. 근데 나는 100 정도 퍼포먼스를 내고 싶어. 그래서 불안하다는 말이 안 되는 게 50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100을 내겠냐고. 그리고 너를 트레이너로
지정을 한 뭐 회사는 네가 50이란 걸 몰라서 지정을 했다면 그들의 실수인 거고, 네가 50인 걸 알고도 너를 지정했다면 50 가지고도 문제가 없을까라는 판단을 했으니까 너한테 지정을 해줬잖아. 근데 왜 그걸 네가 고민하냐는 거야. 두 번째, 너 자신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몰라. 근데 그 일을 맡았다면 네가 해보면 이 실력이 나오겠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만족하면 좋은 거고, 만족하지 않으면 부족한 만큼 노력을 하면 되는 거야. 이걸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불안해 걱정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냐는 거야. 그럴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면 더 많은 인풋을 집어넣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거나 실력을 키우는 게 맞다. 불안과 걱정에 에너지를 뺏기지 말고. 그러면 쌤이 인생은 대비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맞아. 그럼 대응, 여기서 결국 핵심은 그냥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인풋을 다한다, 이거일까요? 맞지. 왜냐면 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인생에서 50, 60, 70 이렇게 경험이 쌓이면서 내 에너지의 역량이 50이다가 조금 노력해서 60을 쌓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70을 쌓았어. 근데 이제 뉴스나 전 세계 경기나 회사나 인간관계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한 200 정도의 큰 폭풍이 올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50에서 55로 65로 75로 올리겠지.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할 때 200이 오면 난 어떻게 하지? 막 걱정을 해. 뭐가 될까? 내가 갑자기 60이던 사람이 200이 될까?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걱정을 해도 200으로 갑자기 바뀌지 않아. 최악의 경우에 내가 60인데 200이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걱정은 아니잖아. 그러면 뭘 하는 게 맞는 거냐면 60이라는 실력이 온전하게 발현돼서 200에서 60이라도 막아내려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뺏기는 10, 20의 에너지를 줄이는 거야. 60을 온전히 발현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말고는 가장 좋은 선택이 뭐가 있겠냐는 거야. 나는 그래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대비할 수는 없다. 내가 갑자기 실력을 늘리거나 돈을 갑자기 2배로 만들거나 내 우군을 갑자기 만들 수는 없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상황이 와도 내 현재 수준의 에너지나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쓸데없는 걱정이나 불안을 갖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대응이다. 사실 지금 너무 좋은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아가지고 되게 행복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도 너무 좋은데 최악의 경우의 수를 상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많지. 그거의 마음의 뿌리는 뭘까요? 이런 거지. 우리는 그 내성이라는 게 있거든. 내성. 내성이 뭐냐면 내가 갑자기 그 일을 경험하면 너무 아프거나 힘들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야. 내가 매를 10대 맞는데 한 대쯤 맞아보는 거야. 아프네. 근데 죽을 정도는 아니네? 그러면 2대 맞으면 어떨까 하고 2대도 살살 맞아보는 거야. 그럼 또 한 대보다는 좀 타격감이 있지만 2대도 그렇게 죽을 정도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받아들이고 싶은 거야. 통제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끌고 가고 싶은데 네. 그 자체가 넌센스야. 그렇게 되는 인생은 없어. 그래서 따지고 보면 총량은 똑같아. 내가 잔매를 1도 맞아보고 3도 맞아보고 5도 맞아봐가지고 10이 왔을 때 덜 아프다, 타격감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렇게 사나? 그 다음에 10이 갑자기 왔을 때 내가 현재 상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만큼 대응을 해서 타격을 받으나? 총량으로 따지면 똑같아요. 총량은 이런 거야. 10을 가지고 잔매를 1도 맞고 3도 맞고 5도 맞고 해서 10을 채워서 타격감을 괜찮은 수준으로 만들어 놓나? 이게 상상 속에서라도. 그렇지. 그리고 그냥 나는 현재에서 불필요하게 가정하고 가상해서 불안이나 걱정을 하면서 에너지 뺏기는 걸 안 하다가 어떤 일이 탁 벌어졌을 때 어느 정도 타격감을 받으나 따지고 보면 들어간 에너지 양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인생을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냐는.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가정해가지고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고 미리 면역주사 맞듯이 자기가 미리 좀 채찍 한두 대씩 맞아보면서 견딜만 하네. 이 정도면 죽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 10도 그러겠지? 20도 그러겠지? 이렇게 가정하고 사는 삶은 내가 볼 때는 넌센스야. 아, 맞아요. 통제하려는 심리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통제가 되는 게 있어야 통제를 하지. 그러면은 명상할 때 보통 호흡을 관찰하고 나의 상태를 관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관찰값이 누적되면 일상에서도 그렇게 통제하려는 게
게 없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지. 왜냐면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표현 중에 생각하는 대로 사는지 사는 대로 생각한지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는 대로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해. 네 몸이 과거의 마음이다.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을 할 때 네. 몸이 과거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마음은 어떻게 일어난다고? 대상이 있어야지 일어나.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몰라. 그러면 지금 내 몸에서 내가 통증이 있거나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러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들어온 자극이 들어오면 나는 어떤 마음이 생겨나? 돈이 없다. 이 자극이 딱 들어오면 불안하다. 네. 그 다음에 누가 나한테 욕을 한다. 열받는다. 네. 이런 마음이 생겨나잖아. 그러면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두 번째는 나는 또 돈이 없다. 누가 나한테 욕을 한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마음, 열받는다, 황당하다, 밉다라는 마음이 강화돼서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것들이 몸의 기억으로 근육이나 근막이나 신경계에 호르몬계에 다 각인이 돼. 그러면 내 몸은 어떤 거야? 과거 기억에 응어리진 총합이라고. 그렇죠. 그럼 거기다 자극을 주면 어때? 계속해서 몸에서 과거 기억을 재생시켜가지고 그 방식으로 관점을 가져가면 나는 점점점 격리되고 딱딱해지고 완고하게 바뀐다고. 그게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그런 자극이 들어왔을 때 몸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 과거 기억대로 반응을 하려고 하잖아. 그때 멈추는 거야. 그리고 전향을 해서 호흡이든 몸의 느낌이든 전향을 해. 그러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어떻게 됐어? 전향됐으니까. 호흡으로 와요. 호흡으로 와. 그 호흡은 중립이잖아. 중립적인 마음이 생겨. 근데 멈추지 않았다면 끌려가죠. 화난 마음으로 끌려갔겠지. 억울한 마음으로 끌려갔겠지. 그럼 또 몸은 더 경직됐겠지. 그러죠. 근데 그걸 끊고 지금 중립 마음으로 돌아온 거야. 중립 마음이 딱 됐어. 그러고 나면 현상은 일어나고 있는데 내 마음 상태는 어때? 현상에서 분리돼 있잖아. 그럼 내 마음은 여여한 거야. 편안한 네. 거야. 아무 불평 불만이 없는 상태인 거야. 자, 여기서 내가 여기 더 집중을 하면 뭐든 나는 상상해 볼 수 있어. 나는 달나라도 갈 수 있고 벼락부자가 될 수도 있고 능력이 좋아서 남한테 굉장히 존중받거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모든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 있잖아. 근데 아직 이건 현실은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도 아직은 현현되지 않은 거야. 현실이 되지 않은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질문 던져야 돼. A, B, C, D의 모든 가능성과 내가 사는 대로 생각했을 때 싸우고 악다구니하고 서로 미워했던 그 현실을 A라고 할게. 그거와 A를 제외한 모든 가능성, 내가 되고 싶은 B, C, D하고 나는 뭘 하고 싶은지 이 멈춰진 마음의 영역에서 모든 가능성 영역에서 질문을 던져야 돼. 뭘 하고 싶니? 과거의 방식 A로 돌아가고 싶니? 아니면 A가 아닌 B, C, D의 다른 방식을 선택하고 싶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상상해요. 상상해서 저는 C가 되고 싶어요. C는 뭐냐면 저는 지금 연봉이 3천밖에 안 되는데 1억을 1년 이내에 만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작은 원룸에 살고 있는데 뭐 25평짜리 뷰가 좋은 어떤 아파트에서 살 거예요. 이렇게 꿈을 선택한단 말이야. 그러면 모든 가능성에서 특정 어떤 가능성으로 바뀐 거잖아. 여기에 계속 집중하고 현실에서 어떤 자극이 오든 간에 잠시 멈추고 중립으로 돌아간 다음에 내가 선택한 C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삶에 집중을 하는 삶을 네. 이미 이루어져 있다. 그 아파트에 살고 있고 창문을 열어서 뷰를 보고 사람들과 차 한잔 마시면서 여기서 보면 참 느낌이 좋아. 서울도 살만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느껴보면은 그게 현실이 된단 말이야. 그걸 상상 속에서 오감으로 느끼는 경험해야지. 거예요. 기존에는 머릿속에서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고 시뮬레이션 했던 그 창조의 힘을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 자기가 뭘 원하는지 질문을 던지면 잘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멈춰서 전향을 하고 상상을 할 때 아무것도 안 떠오르면은 어떤 팁이 있을까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 지금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고 있잖아. 뭐 네. 직업이 있고 뭐 수익이 있고 인간관계가 있고 그런 것들 있잖아. 네. 근데 이 직업에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 또 직업에서 바꾸고 싶은 게 있는지 없는지 인간관계에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이 인간관계를 바꾸고 싶은지 아닌지 경제력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경제력을 어느 만큼으로 바꾸고 싶은지 그 다음에 경제력을 바꿨다면 인간관계를 바꿨다면
바꿨다면, 직업을 바꿨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질문조차를 안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연하게 뭘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질문을 던져. 너 지금 직업 만족하니? 너는 어떤 요가 선생님이 되고 싶으니?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 나는 내가 있는 공간으로 사람들이 와서 요가를 배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시간 강사를 하니까 시간당 35,000원을 받고 있는데 내가 있는 곳으로 그들이 와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그들을 티칭을 하고 한 시간에 15만 원을 받기를 원해요. 라고 상상해 볼 수, 시각화를 할 수 있고 그걸 마음속에 그리고 내가 직접 15만 원 받고 그들을 티칭하고 좋아진 느낌을 경험하고 만족하는 느낌을 경험해 볼 수 있잖아, 마음속으로. 이러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특정 그것, 어떤 것을 상상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살면 왜 인생이 안 바뀌겠냐는 거야. 그럼 그렇게 영역을 쪼개가지고 질문 던져보는 거가 팁이 될 수 있겠다. 그렇지. 걱정 많고 불안 많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실천 팁은 결국은 과거의 몸에서 얘기하는 데이터를 그게 멈춘다. 일어날 때 멈추고 멈출 때 전향이 필요하다. 전향하고 전향할 때 전향의 대상으로 호흡이라는 걸 선택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 그럼 호흡으로 전향하고 이제 마음이 좀 잦아든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질문하고 모든 가능성들을 한번 그려보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를 원픽을 하는 거지. 상상을 일단 해요. 그리고 나서 상상한 게 하고 싶다가 아니라 아 그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이고 어떤 말과 어떤 제스처를 하고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느껴보는 거지. 그게 핵심이야. 걱정 불안은 사실은 선택이야. 내가 즐기는 거고 그걸 즐길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내가 멈추면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몰라서 사는 대로 행동했던 거야. 생각했던 거야. 아까 내가 몸이 과거의 기억이라고 그랬잖아. 그 몸에서 받아들인 자극과 해석 방식을 멈추지 못하면 새로운 걸 상상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걱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멈추고 나서 마음이 중립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모든 걸 상상해보고 모든 걸 동시에 이룰 수는 없으니까 하나를 원픽해서 계속 집중하는 방식으로 가면 불안과 걱정은 내가 걱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집중된 에너지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불안 자체를 직접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어.